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요즘 참 시간이 많으신가 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나선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어떤 의혹을 제시했다고 언론사를 법적 조치를 취한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국 스스로도 이전에 자신이 했던 얘기와 배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적조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향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요. 근데 양심이 있는 것인지 그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기사를 찾아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저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경향신문이라는 점이죠. 이 경향신문은 같은 진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문사인데 그 경향신문을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것처럼 이미 진보 세력 자체가 세력화가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국 사태를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본인이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바로 경향신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경향신문이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다음에 운용사의 얼굴 없는 53억 이런 식의 기사를 냈었는데요. 경향신문은 당시에 굉장히 자세하게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회계사를 인용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다 라면서 만약 제3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그 기사를 꼼꼼하게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 객관적인 이제 사실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라면서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원래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의혹이 이제 단순하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다? 당연히 이거는 공익적 목적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적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해당 기사를 읽어보고 누가 그거를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단순하게 악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혹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 권경혜 씨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조국 씨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는 포스팅을 하셨다는데 지난해 하반기 지명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과 기자 간담회 및 청문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나.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거짓말로 국민이 받은 정치적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그 뻔뻔함으로 인해 여전히 받고 있는 스트레스 피해는 어쩌실 거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측은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입장을 내놨었습니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라고 하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사모펀드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조범동 씨가 코링크라는 그 회사에 0.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바꿔 얘기한다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범동 씨 판결문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조범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조범동의 코링크 P, WFM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러면서 어떠한 점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은 조범동은 코링크 P, WFM의 영업활동이나 수익의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위 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죠. 만약에 지금 조국 씨가 자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한 그 기자를 상대로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국 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게 맞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실질적인 오너가 맞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줬죠. 그러면 조국 씨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은 거, 스트레스를 받은 거, 국민 모두가 조국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예전 입장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조국 씨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죠.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썼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공적인 인물일 텐데 공적인 인물을 상대로 해서 부분적인 허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 조국 씨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상대로 해서 의혹을 제시한, 그것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시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면서 모순된다는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책이나 논문을 또 보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1, 2, 3, 4, 5 뭐 이렇게 써놨는데 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무슨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죠? 어느 정도 의혹 제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허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마구잡이로 쏟아냈었을 때는 철저하게 그거를 처벌해야 된다. 그게 자신의 평상시 입장이었고 이번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으로 봤었을 때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적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거가 없다, 악의적이다, 이거는 일단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묘한 단어 한 가지를 쓰죠. 사실적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평상시의 그 입장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실적 주장을 했대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볼까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된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언론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명시적으로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문맥을 통해서, 뉘앙스를 통해서 A는 B다 라는 암시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적 주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실적 주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이거를 판단해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죠. 대법원의 언론에 대한 저런 식의 판결을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퍼뜨렸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적 주장, 즉 의혹을 제시하는 그 차원을 허위 사실로 포장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땅에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